안녕하세요. 네, 법선생TV 김도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정말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실 허윤규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보실까요? 네, 저희가 요즘 이제 상속 상담을 많이 받으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모님이 그 본인의 재산을 자녀들한테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되느냐, 그 나누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재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한다는 건 결국 상속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라고 네, 볼 수 상속의 있겠네요. 수단이라고 할 수. 그러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유언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뭐 보통 뭐 재산 물려준다고 하면은 유언으로 하는 네.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거 말고 뭐 어떤 방식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언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단독행위로서 부모님이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미리 뭐 유언장이라는 형식을 작성해서 주는 것이고 대부분 이제 뭐 상속의 수단은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는 증여라는 게 있는데 음. 증여가 상속이냐? 뭐 당연히 말은 틀리기 때문에 문구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산을 물려주시는 방법은 죽고 난 다음에 물려주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전에 물려주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증여도 결국은 상속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012년에 이제 신탁법에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네. 해서 유언을 대체하는 제도로서 새롭게 신탁법에 도입된 그런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도 재산을 물려주실 수 있어서 결국은 상속의 수단이라고 하면은 유언과 증여, 그 다음에 유언 대용 신탁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겠죠. 정리해 보자면 일단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주면 증여고, 그렇죠. 예, 돌아가신 후에 네. 이제 받게 될 때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으로 받으시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유언 대용 신탁이 있다는 거죠. 네, 아주 뭐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결국 상속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유언 아니면 증여, 그 다음에 유언 대용 신탁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언과 증여, 유언 대용 신탁 사실 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네. 있거든요. 네.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뭐 세 가지를 좀 풀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형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유언 같은 경우에는 단독행위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혼자서 유언장 작성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효력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증여나 유언 대용 신탁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증여는 간단하죠. 증여자와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가 수증자가 돼서 두 당사자가 계약서라는 걸 체결해서 그런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유언 대용 신탁은 조금 특이한 게 수탁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신탁자가 되고요. 재산을 맡긴다는 뜻인데 그 재산을 수탁자에게 잠시 살아계신 동안 수탁자에게 맡기는 계약을 체결해서 신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그 신탁자가 돌아가시면 수탁자는 신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그 재산을 지정한 수익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신탁자와 수탁자지만 그 계약의 효력을 받는 사람은 수익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언이나 유언 대용 신탁이나 증여나 다 생전에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하지만 유언이나 유언 대용 신탁은 사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증여는 즉시 계약하는 즉시 네. 바로 재산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증여 중에도 사인 증여라고 해서 계약은 생전에 하지만 효력은 사후에 발생하는 그런 사인 증여라는 계약이 있는데요. 이런 사인 증여는 결국 유언과 비슷해서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세금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유언과 유언 대용 신탁은 사후에 세금이 발생하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증여세는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바로 부과하는 그런 효력이 있고, 근데 좀 정리를 하면 유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흔히 하시는 유언공증, 자필, 그다음에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만 인정하고 있고 특히 뭐 증인이나 검인 절차를 요구해서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생전에 철회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끼리의 그 계약을 통해서 다양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 나중에 집행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해제도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증여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적인 게 바로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증여세에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은 증여를 좀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제도에 비해서 한번 증여하면 취소나 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막바로 증여를 하기보다는 뭐 유언이나 유언 대응 신탁이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언 대용 신탁, 증여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상속 전문 변호사이신 허윤규 변호사님 보실 때 어떤 상속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추천이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뭐 일률적으로 어느 방법이 좋다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그 재산을 이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세금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세금 문제부터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증여가 났습니까? 유언이 났습니까? 유언 대용 신탁이 났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다른 법률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그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틀릴 네. 거기 때문에 결국은 증여세를 낼 것인가 상속세를 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 증여세와 상속세의 공제 범위, 첫 번째로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친족 공제가 있죠. 네네. 직계 비속이나 했을 때는 5천만 원 공제되고, 뭐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공제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상속 공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배우자 공제가 5억부터 최대 30억까지 되고, 네. 그다음에 뭐 각종 인적 공제 도 있고 또 일관 공제가 있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속 공제의 범위가 더 큽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속이 이제 유리하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증여가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증여한다라고 했을 때 증여 부동산은 이 가격이 이제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전에 증여할수록 증여 세금이 세금이 낮아지는군요.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증여가 유리하고요. 뭐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으로 세금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고려하셔야 될 점은 결국은 증여나 상속이나 한 명의 당사자가 관련된 게 아니라 그 여러 공동 상속인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증여든 상속이든 당사자 간의 분쟁이 제일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되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그리고 특히 세무사님 같은 그런 세무 전문가한테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상속의 방법, 간단히 증여,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니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 이 상속과 관련해서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허윤규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